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최근에 농협에서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단이라는 영업방침을 결정을 했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유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행은 연간 영업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1분기에서부터 4분기 영업 실적에 따라서 대출 스탠스를 달리하죠. 1분기는 정말 유연합니다.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반대로 연말로 가면서 굉장히 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뻣뻣합니다. 농협은 3분기 시점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6%를 돌파, 7%대까지 약진하게 됐죠. 이러니 셧다운 될 수밖에요. 급히 대출 셔터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겁니다. 일단 농협과 거래하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라는 것. 은행이 이런 스탠스를 끝까지 유지한다? 은행 문 닫아야죠. 아무리 상반기에 유치한 금액이 있더라도 돈은 마르는 게 우주의 원리인데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인 대출 중단을 마르고 닳도록 진행한다? 돈이 돌지 않는 은행은 돈이 아니라 돌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시중 은행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가장 안정적인 대출 메뉴입니다. 기업 대출이 리스크가 훨씬 크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잖아요. 대출금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 못 갚으면 집을 바로 경매로 넘겨서 즉시 대출금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되면 손해가 직격에 가까울 정도로 피멍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런 스탠스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부실대출이 금융권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로 금융권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기존에 해오셨던 대로 꿋꿋하게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대출 건전성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LTV 40% 그리고 소득 기준을 디테일하게 적용한 DSR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주 세밀하게 관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와중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는 건 일종의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집 사지 말아죠. 이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시그널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금리 인상이 고민이 되는 건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갚기도 버겁다면 내수 시장은 아주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 인상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나온 해법이 지금의 집값 상승은 수요 억제로 디펜스 해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무주택자 입장에선 이렇게 이모저모 들려오는 규제에 대해서 굉장한 포비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일단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파고를 넘어야 하는 파도 타기 경험이 없어서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 세력도 아닌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그것도 떳떳한 실수요자 아닙니까? 당장 농협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 대비 2.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회사에 있는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번 농협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이후 눈에 확 들어오는 여러 파장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큰 관계로 한두 달 정도 인터벌을 둔 이후에 완화될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잘 짜시고 금융권 선택도 신속하게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될 듯 합니다. 바로 내일 23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접수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죠.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곳들인데요. 먼저 2333세대를 쏟아내는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 시티. 여기는 힐스테이트와 자이가 컨소시엄 형태로 분양하는
단지였죠. 먼저 첫 테이프를 자이가 끊었습니다. 아직은 주변 생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황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단지 주변을 보고 분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결과는 흥행 완판이 됐습니다. 들어온 통장만 12,000건 넘었죠. 그리고 최고 경쟁률 91.50대 1을 찍었습니다. 대부분 청약자들이 지금의 인프라 불편을 보기보단 다음에 교통 호재에 더 무게감을 두고 도전장을 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이의 흥행을 등에 업고 힐스테이트가 나설 차례가 됐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었습니다. 확정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 5구제곱 3억 5천 선, 72제곱 4억 2천 선, 84제곱 4억 7천 선, 105제곱 7억 9천 선입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단지 규모 지하 3층에서 35층 11개 동 총 2,333세대, 자이를 능가하는 분양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형은 5구제곱에서 105제곱까지 구성. 여기는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꽤 기대되는 편입니다. 가점에서 밀렸다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을 노려볼 만한 곳이죠. 8호제곱 이하에서 25% 추첨제, 8호제곱 이상에서 70% 추첨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는 추첨제 면에서 완전히 온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교통환경, 어천역과 오목천역을 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자차로 10분 안팎이면 충분히 커브 칠 수 있는 거리. 교통호재,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신분당선 직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차를 몰고 힐스 봉담 쪽으로 가보면 정말 무슨 수목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방이 마운틴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런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머리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아파트 조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시림과 같은 곳을 고밀도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죠. 잠실은 뽕밭이었죠. 강남은 호박밭 천지였습니다. 발이 차이는 게 굴러다니는 호박 천지였어요. 당시 그토록 흔했던 호박밭을 사지 못해서 평생 땅을 치시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았죠. 부동산은 눈으로만 봐서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뭔가가 자극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낚시에서 손맛이라는 것이 촉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 오감이 동원되기 때문에 대어를 낚을 때 이 손맛은 더욱 짜릿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신분당선 연장이 중심축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진입하기에 정말 망설여지는 입지죠. 그 축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개발 호재들을 잘 들여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봉담에서 강남 접근성이라는 동선이 나오는 게 획기적인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규제사항, 화성시 거주자 1순위 우선 공급이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재당첨 제한 7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내일 8월 23일 특별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4일 1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8, 과천 림파밀리에도 내일 8월 23일 특별 공급을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린 곳이죠. 10억 로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당첨되면 굉장한 시세 차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과천 림파밀리에 8월 13일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되었었죠. 확정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 84A 8억 5천 선, 84A1 8억 7천 선, 84B 8억 4천 선, 84B1 8억 6천 선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타입의 분양가가 8억 중반으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공분양치고는 조금은 세게 나온 분양가가 아니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로또 단지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과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84제곱이 현재 18억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로 과천의 아파트 값은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청약 자격, 지역 장벽이 없습니다.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50%.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천 S8에 지원 가능한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2년 이상 월 24회 납입 이상,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해선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이면 충족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1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중에 그 누구도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은 일단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통장 싸움입니다. 3년 이상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시고 통장에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순으로 당첨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일반 분양 타입이 모두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소득 요건 컷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공급에서는 자산 소득 요건 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단 과천 S8은 특별 공급의 대잔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특별 공급 물량이
물량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 자산 소득 기준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죠. 318세대 중 거의 260세대 가까운 물량이 특공 물량으로 풀리거든요. 특별 공급에서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는 일정한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컷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합해서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통과할 수 있겠고요. 소득 기준 컷은 다자녀 120%, 4인 가족 기준 850만 원 선, 노부모 공양 120%, 4인 가족 기준 850만 원 선, 생애 최초 100에서 130%, 4인 가족 기준 700에서 900선, 신혼부부 100에서 140%, 4인 가족 기준 700에서 900선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액은 건강보험에 나오는 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과천 림파밀리의 입지 핫플레이스에 자리 잡고 있죠. 대장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4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 지하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심 상권과도 가깝죠. 그리고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대거 들어설 지식산업단지와도 비교적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예정지도 초등 중등이 단지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봐도 과천 림파밀리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분양 일정 내일 8월 23일 과천 S8의 대부분 물량이라 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8월 24일 1순위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농협의 대출 중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웨이를 가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수요가 집값을 올리기도 하겠지만 이걸 잡기 위해선 확실한 공급 시그널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합리적인 분양가로 앞으로 교통 호재와 더불어 잠재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 많습니다. 과천 지정타 S8 공공분양이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 10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또 단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기가 성공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